아 얘가 쪼여놨어. 일단 다 해봤네. 자, 질문 좀 있으면 한번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 보충 문제 는 거는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2차 연립에서 상수항을 소공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고 혹시 잘 안 되는 거 있니? 뭐 문제가 몇 개 안 되시면은 지금 7번, 6번, 8번, 6번 되나? 6, 7, 8번 뭐 하면 될까? 육, 7, 8번을 해볼게. 6번, 10번, 8번. 그 6번을 먼저 보면은 그 6번인데 연립방정식을 그냥 단순하게 연립을 해서 x, y 순서쌍을 구하라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약간 좀 사각형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 무슨 문제냐면은 연립방정식 이거의 해를 네 꼭지로 집중한대. 그럼 우리가 이제 그 6번을 봤을 때 지난 시간에 어떤 게 있으냐면 대칭식 기억나지? 대칭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x, y 뒤바꿔도 문제가 변화가 없는 거지. 그걸 대칭식이라고 했고 그 대칭식을 푸는 방법은 여기 합과 곱으로 푼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봐. 문제가 뭐냐면 x의 제곱에 y의 제곱 그 다음에 x 더하기 y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지금 2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xy 그 다음에 y의 제곱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우선 차수 2차 얘도 2차야. 2차와 2차의 연립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이 아니야. 그렇지?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은 내가 외관상으로 딱 도면할 수 있다고 그랬어. 우변이 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은 아닐 것이고 얘를 딱 봤을 때 x 대신 y 넣고 y 대신 x 넣어도 똑같이 문제가 대칭식인 거야. 그러니까 대칭식은 합과 곱을 이용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 x 더하기 y 얘를 a라고 잡고 합과 곱만 구하는 거 얘를 b라고 잡았을 때 문제를 새로 쓰는 거지. 문제를 새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뀔 거야. 얘는 a의 제곱에서 2b를 뺀 거지. 그 다음에 a를 더한 거지. 얘가 지금 2라는 얘기고 합과 곱으로 다시 적는 거지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가 되냐면 a의 제곱에서 b를 뺀 거지. 이게 지금 1이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없네. 문제를 얘를 새로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얘를 좀 때려 보면은 이 두 개를 연립할 건데 여기서 한 문자 속어. 그러니까 여기서 b가 뭐냐면 a 제곱 빼기 1이니까 얘를 이렇게 쓱 넣으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연립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a 제곱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2a 제곱에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 빼기 2는 0이지. 대입을 해주면 그래서 넘겨 정리하면은 a 제곱 되고 넘기면 마이너스 a 이퀄 0이지. 여기서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0하고 1 나오지? a가 0하고 1 나와. 그러면 그때의 b의 값은 a가 0이라면 b는 마이너스 1 a가 1이라면은 b는 0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a, b의 순서쌍을 내가 구했어. A하고 B의 순서쌍은 뭐가 되냐면 A가 0이면 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가 1이면 B가 0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쌍 나오더라. 지금 내가 구할 거는 얘들아 A, B 값이 아니지. A, B는 합과 곱이잖아.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 X하고 Y의 값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나눠서 봐. 첫 번째 볼게. 첫 번째는 1번 케이스 뭐냐면 내가 지금 구한 게 A하고 B니까 합이 0이고 그 다음에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걸 찾아야 되겠지. 이걸 만족하는 x, y가 답인 거겠지. 합이 0이면서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만든다고 했어. 합과 곱을 알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 t의 제곱, 두 분의 합의 t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두 분의 곱. 2차 방정식 이렇게 작성했지. x, y가 지금 근이라고 생각하면은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합이 0이니까 얘는 날아갈 것이고 곱이 지금 마이너스 1. 그러면 얘 마이너스 1. 그 0이지? 그래서 t의 값이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로 뭐냐면 x하고 y가 되는 거지. 그래서 x가 만약에 1이 되면 x가 1이면 y는 얼마? 마이너스 1일 것이고 거꾸로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y는 1이 되는 거지. 여기서 두 개의 쌍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봅시다. 두 번째는 이 경우지. 일단 한번 다시 적으면 x 더하기 y지. x 더하기 y가 1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x, y가 0이라는 얘기야. 이걸 만족하는 x, y를 찾을 건데 합이 1이고 곱이 0이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방정식을 작성해보면 t의 제곱에 합이 1이니까 합
다음에 곱이 0이니까 뭐 0 쓰나 나와. 그럼 t의 값이 뭐냐면 0하고 1이 나와. t의 값이. t의 값이 0하고 1이 나오는데 이 두 개가 바로 뭐냐면 x, y니까. 그러면 x가 0이라면은 y는 얼마 나오지? 0 집어넣으면 1 나오지. 그 다음에 이번에 x가 1이 되면 y가 0이 되겠지. 네 개의 이 순서상을 풀었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라 이거야. x, y 순서상. 그럼 봅시다. 좌표축에다 한번 풀어볼 건데 지금 얘는 1, 마이너스 1이지. 여기 1이야. 여기 1이고 1,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요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가 언제? 마이너스 1, 여기지. 1,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이니까 마이너스 1, 1이니까 여기라고 하면 요점이지. 요점하고 요점. 그 다음에 요점은 0,1이거든. 0,1 여기 있지. 그 다음에 1, 0이지. 요거지. 그래서 지금 요 도형의 면적 구하라 이거야. 요렇게 생긴 요 사각형이지. 요 사각형의 면적 구하시오. 그럼 요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인가? 사다리꼴이지. 사다리꼴 면적이야. 그래서 뭐 요걸 구하는 방법은 사다리꼴 면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그냥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보조선을 좀 그으면 이 전체 초록색 사각형의 면적이 얼마냐면 얘가 2고 얘가 2지. 4야 4. 4에서 빼내는 거지. 요거 2고 요거 2니까 2분의 1에 2 곱하기 2. 그 다음에 또 누구 빼야 돼? 얘도 빼야 되지. 얘는 2분의 1에 1 곱하기 1이 되겠지. 이게 더 낫지 않니? 사다리꼴 굳이 막 대각선 길이 구하려고 했을 거야. 그래서 약분하면은 4 빼기 2 빼기 2분의 1이지. 2에서 2분의 1 됐으니까 2분의 3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 문제 은근히 많이 나와. 내신 문제 보면 6번이 많아. 뭔가 조금 있어 보이잖아. 열림만 하면 뭔가 x 그죠? 없어 보이는데 4개의 쌍이 나오면 4개의 쌍이 나오는데 그거를 4꼭지점을 한 사각형이 나서 6번 이렇게 딱 여기만 쓰니까 한 문제 푸니까 딱 끝나네요. 나중에 우리가 했는데 그런데 수능 문제 풀거든요. 수능 문제는 저기서 써가지고 여기까지도 한 문제 못 풀어. 수능 문제 특히 막 그 필러 문제 있잖아. 30번. 지금으로 치면 옛날 30번 지금 22번이거든. 수투에인데 킬러구나. 근데 그런 거 하나 풀면은 한 7번 2번 줘야 돼.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쓰는 사람이 있어. 정답률이 뭐 22번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또 요즘은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 수능의 30번은 정답률이 0점 몇 프로였어. 주관식 0점 몇 프로면은 학교 한 세 학교에서 한 명 맞힐까 말까요? 세대 학교에서. 그러니까 문제의 이게 난이도가 오히려 더 변별력이 없는 거지. 너무 문제가 어려워도 변별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조금 신라에 좀 난이도 낮췄지. 좀 흔한 난이도. 그래도 정규에서 하면 한두 명 맞출까 말까. 한 명 맞출까 말까. 20. 그런 거는 얘들 맞추려고 생각하면 안 돼. 어차피 1등급도 틀려다. 전부 1등급도 틀리니까. 뭐 그런 거에 욕심 걸면 안 되지. 6번 됐네. 그 다음에 7번 가볼게. 7번 장어 문제인데 이 문제가 좀 쉽지 않지? 7번 문제. 근데 3점 2번밖에 안 돼요? 장어 문제가 좀 어려워. 장원이 자사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고. 근데 또 정보는 게다가 이제 뭐냐면 두개를 쓰는 말이야. 뭐냐면 프린트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외부생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져. 그런데 막상 그 학교 학생들은 그 프린트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막 어렵다고는 느끼지 않거든. 근데 외부생들이 봤을 때는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너희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프린트라든지 뭐 국교재를 쓰는 학교들이 몇 있어. 뭐 그런 학교들은 프린트도 또 챙기고 해야 되니까. 7번 가봅시다. 7번 가보면 다항식 fx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봅시다. a, b, c, d 실수 괜히 주어진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개수 조건 부통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 테마가? 둘 중에 하나지? 상등에 관한 거. 독소 상등이라든지 무리수 상등이라든지 상등에 관한 테마 아니면 켈레근이라고 그랬잖아. 개수에 대한 조건 나와서 그거밖에 없어. 그럼 얘는 당연히 켈레근이겠지. 왜냐면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으니까. 1 플러스 2i가 근이래. 그 얘기잖아. 그럼 다른 항은 1 마이너스 2i.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선 조건을 좀 해석을 해보면 이 fx 자체가 ax의 세제곱은 3차식이지. 이런 3차식이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f0 요거 분의 f5 요거 구하라 요 얘기인데 우선 가족권을 봤을 때 혈내근을 갖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로 넘어가 보면은 나에 있을 때 있어. 나조건 볼게. 나조건에 보면은 f1 넣었더니 0 나왔어. 이게 근인 거 아니니? 그치? x 대신 1 넣었을 때 0 나왔다는 얘기는 그게 근인 거지. 그 다음에 1 플러스 2i 넣었더니 얘도 0 나왔어. 그럼 얘도 근인 거야.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1 마이너스 2i도 근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유는 가족권 때문에 얘도 근이 되는 거지. 우리가 세 근을 다 알고 있어. 세 개근 다 알고 있잖아. 1하고 1 플러스 2하고 1 마이너스 2i. 그러면 우리가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인수정리 배웠단 말이지. 인수정리 배웠으니까 봅시다. 얘는 x 마이너스 1 이수가 보셔야 되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이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렇게 인수가 보셔야 되겠지? 모두 뒤집으면 좀 전기하기가 좀 귀찮을 수는 있지. 그냥 근거한 개수의 법칙으로 바로. 그렇지, 그게 낫지. 어차피 우리가 봐 세 근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a잖아 a. 그러면 그냥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x 세제곱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세근의 합이지. 세근의 합은 얼마? 3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시작할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다가 맨 마지막에 뭐만 해주면 되지? a배만 해주면 바로 이게 나오니까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식작성은 동일해. 하는 방식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했지. x의 제곱 두 분의 합을 알고 있으면 합 x 플러스 고 분명 만들었잖아.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만약에 a변이니까 양변에 그냥 a 곱해주면 끝. 그렇죠. 마찬가지야. 그럼 세 개의 근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정확히 배웠다면 세 근의 합. 세 개 더하면 3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 다음은 두 개끼리 곱이지. 요거 곱하면 요거 곱하면 1 플러스 2i 요놈 곱하면 얼마?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걸 곱하면 1 마이너스 2i가 돼. 이게 없어지니까 7이지 7. 그래서 7x. 그 다음에 세근에 곱해볼게. 이거 세 개를 곱했어. 요걸 곱하면 얼마? 5거든. 5에다가 곱했으니까 5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을 다이렉트로 작성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 그런 다음에 이제 최고차항 계수이니까 a만 곱해주자 이거. 여기다 a만 딱 곱해주면은 이 전체에다가 a만 딱 곱해주면은 얘가 a 되잖아. 그럼 지금 문제가 F0분의 F5니까 F0을 한번 해볼게. 얘가 지금 fx야. 요 물결친 요 흰 부분이 얘가 지금 현재 fx거든. 그러면 F0을 한번 구해봅시다. x신 0 집어넣으면 5점이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5a가 되지. 그 다음에 F5야. F5는 5 집어넣었어. 그러면 5 집어넣으면 5의 세제곱 얼마니? 125에다가 3 곱하기 25니까 75. 5, 7에 35. 빼기 50. 75를 빼면은 50. 50에다 85. 80이지 80. 80에 A가 되겠다. 그치? 답이 나왔지? 그러면은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마이너스 16. 정답은 이 문제가 배점이 낮은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좀 그렇게 난이도 높은 게 아니야. 충분히 우리가 배웠던 그 뭐니 혈렉은하고 그 다음에 근길성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우리 책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넣고 8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가 객관을 잡을 때 2차와 2차의 연립을 봤을 때 해보이 뭐라고 그랬지? 2차 연립 2차 차수가 2차야. 얘도 2차 2차와 2차를 연립해야 돼.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는 점들을 본다고 그랬어. 그치? 기억나지?
그려졌으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고 인수분해가 되는 게 없어.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외형상 딱 티가 난다고 했어. 우변형 거.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로 따지면 3번 같은 거지. 3번 봐봐. 3번이 딱 그거잖아. 3번 너가 2차와 2차 연립인데 우변이 여는 게 보이잖아. 그놈이 인수분해 되는 거였어. 그래서 걔를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2차를 인수분해하면 당연히 1차가 되겠지. 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은 인수분해를 해놓으면 무슨 문제로 바뀌냐면 1차하고 2차의 연립 문제로 바뀌니까 우리가 1차와 2차 연립은 얘를 여기다 대입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내용이지. 이제는 뭐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유형이야. 안 되는 유형은 내가 그때 뭐라고 적었냐면은 여기 방법은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그 다음에 상수항을 소거하는 문제가 유형인데 얘는 거의 나오지 않아. 일단 2차인데 2차와 2차의 연립일 때 최고차는 당연히 2차거든. 그렇잖아. 차수가 가장 높은 게 2차겠지. 그러니까 변변 뺐을 때 2차가 한 방에 싹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오겠지. 그래서 나온다면 얘밖에 안 나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크 상수항이 소거되는 이런 걸 해볼 텐데 그게 바로 8번이야. 8번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오늘 풀었던 8번 문제. x제곱에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플러스 2y 제곱이 3이지. 그 다음에 여기 3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y 그 다음 마이너스 y의 제곱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5야. 이 연립방정식 풀래. 그러면 우선은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이 아니지. 우변형인 게 없잖아. 아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최고차항 소거야. 최고차. 그럼 봐봐 2차인데 얘도 2차 얘도 2차지. 1차와 2차 곱해졌으니까 얘도 2차야. 얘도 2차 모든 항이 다 2차야. 얘를 한 방에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니? 없어. 뭐 얘를 뭐 몇 배에서 더하거나 가감법을 했을 때 2차를 한 방에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수항이야. 상수항을 소거할 수 있어. 어떻게? 얘를 3하고 지금 마이너스 5가 붙었어. 최소 공배수가 뭐 있니? 15라는 애가 있지. 그러니까 얘 5배하고 얘 3배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5배 볼게. 그러면 5x 제곱에 5, 3, 15지. 15의 xy 그 다음에 10y의 제곱은 얼마? 15가 될 거죠. 얘는 3배 해볼게. 그러면 9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3y 제곱은 마이너스 15지. 그런 다음에 상수항을 소거하려면 변변 더하면 소거되지. 변변 더해봅시다. 그러면 9, 14지. 14x의 제곱에 마이너스 21의 xy에 그 다음에 7 y의 제곱은 0. 그치? 이렇게 상수항을 소거하고 나면은 얘들아 어떤 형태가 나와 반드시 봐봐. 중요한 얘기지 봐봐. 딱 상수항을 소거하고 나니까 우변이 연계 등장했잖아. 뭐야? 모습 보이니? 우변이 연계 등장했다는 얘기는 상수항을 소거하면 반드시 뭐로 가게 돼 있어? 이 형태로 가게 돼 있어.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으로 반드시.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얘도 체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보다는 얘가 배점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 얘를 내면 자동적으로 얘가 평가가 되거든. 상수항을 소거하는 순간 우변이 여기네가 등장했어. 즉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으로 문제가 바뀐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 7로 나눠보면은 2x 제곱되고 여기 마이너스 3xy에 그 다음에 y의 제곱이 여기지. 여기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1, 2에 1, 2이고 여기 2이고 마이너스 그래서 x 마이너스 y하고 2x 마이너스 y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1번은 x하고 y 붙을 때, 두 번째는 2x가 y일 때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서 풀어낸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를 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불러서도 돼. x, yj 얘는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같은 결론이 나와. 내가 위에 거에다 대입해볼까? 여기다 위에 거에다. 그럼 y 대신 x 집어넣으면은 여기 x 제곱되고 여기 마이너스 3x 제곱되고 여기 2y 제곱이지. 얘가 3이야. 2x 제곱. 그럼 봅시다. 그럼 요 경우는 뭐가 되냐면 얘가 사라지잖아. 0이 3이 된대. 이때는 만족하지 않지. 0이 3일 수 없잖아. 요 경우는 해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하고 y 같을 때는 해가 나오지가 않아. 그럼 여기서 나오겠네 얘가. y가 2x일 때. 그럼 위에다 대입을 해보면 x 제곱 될 거고 y 대신 2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x 제곱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제곱하니까 4x 제곱이니까 8x 제곱이 되지. 얘가 3이 된다 이 얘기야. 9에서 6 뺐으니까 3. x 제곱이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x 값이 2개 나오는데 x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y는 2배 해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9쌍 나오지. 그래서 합의치수값 구하는 건데 얘가 1일 때 얘가 2고 얘가 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최소값. 그래서 상수항소거 문제는 그제 우리가 한번 눈을 풀어봤지? 그지? 이렇게 푼다고. 오늘 우리 이제 부등식 좀 나가지. 새로운 부등하. 하나 안 하니까 그거 하나 하고 좀 쉬는 시간 볼게. 마지막에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한 게 정수분이었는데 448번을 하나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저기 한 448번 넘게 되겠다. 이제 마지막 남은 테마가 공통글인데 얘는 요즘에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 그런데 서기정서에 있다 보니까 가끔 내는 학교도 있어. 학교생들은 이걸 다 공부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부등식은 내가 출제가 안 돼 있지. 내가 책을 내가 하도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 고등학생 지금 내신 기간이다 보니까 이번 시험 주거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번 주 시험이에요? 지금 시험 보고 있어요. 고등학생들. 너희들 마음 편하지? 아 너무 내년 너희들은 무슨이야? 뭐 하나만 얘기 아니야. 안 편해요. 아이고. 시험 기간 되면 아주 그냥 힘들어. 아니 그냥 내가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시험 기간이 되면 마음이 껄끄러워.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지금 시험 보고 있거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분에 관한 얘기인데 공통분은 그게 448번이야. 448번을 가지고 보여줄 건데 이거 봐. 공통분의 해법을 내가 적어놨어. 공통분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두 개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이거 448번 가지고 예를 들면 2차 방정식 두 개가 있어. x의 제곱에 kx 빼기 2 이러한 2차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2x의 마이너스 k는 0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지. 그러면 요거의 근 몇 개? 두 개가 나올 것이고 요거의 근도 두 개인데 그 중에서 공통된 애가 있다는 얘기야. 겹치는 애. 겹치는 애. 그거에 관한 얘기지. 그런데 그 겹치는 애가 지금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가 공통근이 오직 하나지. 오직 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공통근은 최대한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2차와 2차일 때 당연히 두 개 나올 수 있지. 근데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걔는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완벽히 같으면 되잖아. K가 뭐가 되는 거지? K가 2가 되면 그냥 완벽히 같은 거 아니야? 얘랑 얘랑? 100% 같잖아. 그러니까 K가 2가 되면은
K가 2라면 얘는 같은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공통된 근이 2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오직 하나만 나오도록 이 K 값을 한번 정해봐. 이 문제나. 그럼 공통근 문제는 그 겹쳐지는 근이 뭔지 모르니까 걔를 알파라고 두는 거야. 그럼 다음에 연립방정식 수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봐봐. 이게 합법인데 그럼 우리가 모르니까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는 거지. 어떤 애 겹치는 애가 하나 있을 건데 모르니까 걔를 알파라고 잡았어. 그러면 근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둘 다 성립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다 대입을 하면 알파 제곱에 K 알파에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넣었을 때도 성립이 되니까 여기도 알파 제곱에 플러스의 2 알파에 빼기 K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알파와 K를 구할 건데 얘는 알파 보이니까 변변 뺐을 때는 좀 이쁘게 나와. 공통분 문제를 항상 이렇게 변변 빼면은 이거 뿅 사라지지. 뿅 사라지고 뺐어. 그러면 K 마이너스 2의 알파가 될 것이고 얘에서 얘를 빼면은 K 마이너스 2가 되지. 변변 뺐어. 여기에서 K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보이니까 K 마이너스 2를 끄집어내면은 여기 알파 플러스 1이 나오지.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얘들아? 내가 뭘 했냐면은 공통은 알파라고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변변 빼가지고 요 식을 만들어낸 거지. 인수분해 해보자. 그럼 여기서 내가 해석을 해볼 거야. 해석을 하면은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K가 2가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그런데 K가 2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K가 2가 되면은 완벽히 같아버리지. 그렇잖니? K가 2가 돼. K가 2면은 근데 얘가 완전히 똑같은 거잖아. 이때 K가 2면은 공통분이 몇 개 나와? 두 개 나온다는 얘기야. 이때는 두 개 나오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닌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파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 그 공통분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넣었을 때 성립이 돼야 돼? 마이너스를 집어넣을게.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 빼기 K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따라서 K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딱 보시면 되지. 그치? 이런 식으로 공통분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잘 나오진 않아. 당연히 뭐가 중요한 거니?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정수근은 좀 요즘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 정수근 중에서 어떤 거? 자연수라든지 그치? 부정방정 정수근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부정방정식에서 정수 조건 붙었을 때 혹은 자연수 조건 붙었을 때 그 문제를 좀 신경 쓰자는 거야. 걔가 시간 많이 나오는 거야. 공통분은 아주 올드한 문제지 이거. 요즘은 잘 안 나와. 그렇지만 그 혹시 모르니까 알고 있잖아. 좀 잠깐 쉬었다가 부동식하고 2차 부동식 들어갈 건데 새로운 단어니까. 아이고. 이거 정리해야지.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뒤지고 있어. 그러면 만약에 너가 힘들면은 이거를 세부정 계절로 이렇게 바꿔. 얘를 도시 바꾸면 되지. 2x 마이너스 14 이렇게. 얘는 2x 마이너스 10. 여기서 마이너스 꺼냈고 여기서 마이너스 꺼냈고 그러면 들어보는 거지. 여기서 마이너스 1 꺼냈고 여기서 마이너스 1 꺼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하려면 그냥 숫자 크니까 여기서 2 빼고 여기 2 빼. 여기 4가 빠지면 4x에 이렇게. 얘는 좀 보자. 답이 없네. K 값과 공통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2 아닌데. 답이 지금 공통분해 마이너스 K도 마이너스 2대 합하면 답 마이너스 2 아니네. 마이너스 1번. 지금 문제가 K값하고 공통분은 얘잖아. 두 개 합을 구하는 마이너스 2. 성환이 책도 잠시 빌려야 되겠다. 북사 좀.